끌려가서 성범죄를 당했다 그러면 이후에 고소를 하셔도 돼요. 부모가지를 불러드리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인터넷 카페에다 막 짜증난다고 회식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썩 피해자분들의 고민이 진짜 이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 술을 같이 마셨어요. 근데 피해자분이 진짜 술을 만취했고 그래서 뭐 모텔 같은 데 끌려가서 성범죄를 당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러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왜 남자랑 둘이 술을 마셨어?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가해자가 나보다 정말 직급이 훨씬 높고 뭐 임원, 뭐 사장 이러면 문제 제기하면 자기가 회사에서 입지가 정말 너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민을 끌어안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회사 출근할 때마다 가해자 얼굴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시니까 사실 고소를 할지 안 할지 조차도 헷갈리실 때 혼자서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고소가 미리 결정이 안 나실 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를 안 찾으신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성폭력 상담소 같은 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있어서 헷갈리실 때 혼자 정리하시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상담소에서 꾸준히 상담을 받으시고 상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좀 정리되신 다음에 이후에 고소를 하셔도 돼요. 얼마 전에도 강간 피해를 당하고 7년 후에 고소를 해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 갖고 쟁점이 됐어요. 7년이나 지날 때까지 고소를 하지 않고 왜 지금 와서 고소를 하냐, 이거는 무고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관계가 나쁘지 않거나 특히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면 고소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만약에 퇴사를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상담 받는 과정에서 뭐 용기가 생겨서 고소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상담도 안 받고 이러다가 나중에 고소하면 그렇게 역공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으신 거는 피해자분들도 상담을, 그러니까 고소 안 하셔도 좋으니까 초반부터 상담소 같은 데 가셔서 상담을 꾸준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고요. 상담도 어려우시다고 하면 메모나 일기를 남기세요. 메모나 일기는 근데 어떤 형태여야 되냐면 날짜가 남는 메모나 일기여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저장을 하시면 저장 날짜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기나 메모를 남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검사였을 때 어떤 분이 회사 사장으로부터 회식 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사장이다 보니까 가해자가, 그리고 이제 추행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계속 노래방에서 막 그 손 주물럭거리고 뭐 이제 허벅지 쓰다듬고 이런 거였는데 고소하기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사장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결국에 이제 개인 사정으로. 그러니까 퇴사를 할 때 딱 되니까 이제는 이제 고소할 수 있다, 내 응어리를 풀 수 있다, 그래서 편하게 고소를 하겠다 고소를 했더니 아니다 다르게 역공이 들어온 거죠. 무고다, 퇴사할 때 돈 뜯어내려고 고소했다, 이렇게 사장이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이버에 아주 대형 직장인 카페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분이 그 회식 당일에 글을 하나 쓴 거죠. 오늘 사장이 정말 회식하는데 짜증나게 굴었다, 정말 부모가지를 불러드리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인터넷 카페에다 막 짜증난다고 회식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썼고 거기에 막 댓글이 달려서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다른 회원들이 써준 거죠. 그랬더니 정말 사장 때문에 짜증나서 회사를 다닐까 말까 고민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다니긴 하는데 정말 보기 싫어 죽겠음 막 이렇게 막 댓글까지 있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고소를 하니까 이게 뭐냐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을 해낸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즈음에 메모한 거나 뭐 남는 게 없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건 없는데 막 이러다가 제가 인터넷 카페에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검색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툴 여지가 없는 거죠. 나중에 고소했지만.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입거나
뭐 회사 고위 간부 뭐 이렇게 높은 분들한테 피해를 입거나 이러면 당장 고소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게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 고민의 과정을 날짜가 확실한 방식으로 남겨놓으셔야 된다. 근데 상담소 가면 상담일지가 날짜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증거로 남는 거고요. 상담소 안 가신다고 해도 날짜가 기록되는 방식으로 일기를 남겨놓으셔도 손으로 남기는 건 무효해. 그건 날짜가 안 남잖아요. 날짜를 써놔도 그거는 언제 작성한 건지 남이 모르니까. 그래서 파일이 저장 날짜가 남는 파일이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개인 블로그, 비밀 블로그 같은 데다 써놓으신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몇 년 지나신 다음에 고소를 하고 싶으실 때 유용한 증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